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과 새만금의 기업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50개 기업과 2조 2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해 일자리 4천여 개가 새로 늘게 될 전망인데요. 이 가운데 15곳은 착공에 들어가 공장을 짓고 내년에 완공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꼬꼬마 양배추에 항암 성분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 연구진이 꼬꼬마 양배추즙을 세포 실험한 결과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 거의 모든 암에 항암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익산의 주얼리 산업 부흥을 위한 포럼이 열려 다양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 향상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절기상 동지인 내일부터 도내에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하 15도에서 영하 9도 사이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인 23일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아울러 전북 지역은 내일부터 사흘간 10에서 2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군산의 기업 투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50곳과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15곳은 착공에 들어가 공장을 짓고 내년에 대부분이 완공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형수 기자입니다.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성일하이텍, 석 달 전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제3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지으면 13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새만금과 군산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22곳, 지난해 17곳보다 5곳이 더 늘어나는 등 최근 3년 동안 모두 신곳에 이릅니다. 전체 투자 금액만 2조 2천억 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인원은 4천여 명입니다. 전체 신곡 가운데 15곳은 입주 계약을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공사가 끝나 가동이 시작되면 고용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이 공장을 짐으로써 가장 우선 지역 경제에 많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건설 업체를 비롯해서 인근의 식당, 숙박 업체를 위해서 많은 지역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공사가 완료가 되면 고용 효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건축 비용 증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 유치가 효과를 보는 이유는 장기 임대 용지와 핵심 기반 시설 구축 때문입니다. 군산시는 앞으로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만금 사업법 개정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시행되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은 특히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빈자리를 채우는 기업 유치, 투자가 입주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항 양곡부두가 비관리청 항만 유지 준설 공사로 부두 운영이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군산해수청은 최근 양곡부두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선광이 신청한 군산항 61번과 62번석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 유지 준설 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준설 면적은 15,750제곱미터이고 준설량은 25,222세제곱미터, 준설 수심은 12m입니다. 선강은 9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내년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양곡부두는 지속적인 퇴적으로 수심 12m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성과 부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전북도가 새만금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 의향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테슬라 전기차 공장 입지로 선정되면 유치 의향서를 낸 전북 등 15개 광역시도가 유치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15개 지역의 유치 의향서를 테슬라 코리아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테슬라는 10조 원을 투자해 건립할 계획인 아시아 제2공장 기가팩토리 입지 국가를 내년 2월이나 3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360개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연구 용역을 진행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산이 조선산업 침체로 지정됐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에 탈락해 한 해 580억 원의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은 고용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불가 결정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군산과 함께 경남 지역 3개 시군의 재연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 2018년 4월 첫 지정 후 올해까지 5년 동안 3차례 연장된 사업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 꼬꼬마 양배추, 군산의 대표적인 특산물 중 하나죠. 군산의 한 스마트 농가에서 만든 꼬꼬마 양배추즙이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의 항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김현준 기자가 전합니다. 군산 성상면의 한 스마트 농장. 발달장애인과 함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난 10월 이곳에서 만든 꼬꼬마 양배추즙에서 항암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전북대학교 바이오식품 소재개발 및 산업화 연구센터는 꼬꼬마 양배추즙 2종을 대상으로 세포 실험을 했습니다. 일정 비율로 희석시킨 양배추즙 원액을 조직 배양된 암세포에 투여한 뒤 투여하지 않은 암세포와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투여한 세포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50% 이상 더 사멸했다면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험 결과 꼬꼬마 양배추즙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세포 모두에서 항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경에는 위와 대장암 억제에 좋은 채소, 양배추가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양배추의 크기를 줄여 영양소를 집약하고 효율성을 높인 꼬꼬마 양배추를 지역 특산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양배추와 같은 채소에는요, 글루코시놀레이트, 페놀,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암세포 증식과 발생을 억제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군산대와 협력해 만든 자체 가공법을 적용한 결과 소화기 암뿐만 아니라 유방암, 간암 등에서도 항암 효과가 극대화됐습니다. 농장은 앞으로도 꼬꼬마 양배추와 관련한 건강 음료를 지속 제작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특히 면역력이랄지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후에도 더 거기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좀 더 건강에 좋은 그런 음료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산의 특산물 꼬꼬마 양배추가 항암 음료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도교육청이 도내 40곳의 폐교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폐교 활용 전담팀을 구성해 체험시설이나 청소년 자치예술공간, 어린이 생태 놀이터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폐교가 지역민과 상생하고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내 폐교는 군산과 부안 섬지역 7곳을 포함해 40곳에 이르며 이 중 24곳은 자체 활용 중이고 9곳은 임대, 7곳은 보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10대 시정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익산시가 자체 선정한 10대 시정 뉴스를 보면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내 집 마련 지원을 비롯해 다이로움 혜택 20% 유지, AI 말벗 케어 로봇 보급,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지정, 정부 공모사업 1,000억 원 돌파, 익산 최초 삼선시장 당선, 우리 동네 행복버스 운영, 대한민국 제1호 청년시청 개청, 익산 다이로움 택시 출범, 재난관리평가 전국 1위 달성 등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우리 동네 홍방잔 사업이 추진됩니다.
군산시는 이웃들이 서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돌봄 서비스를 하는 등 주민 참여 복지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홍반장은 형광등과 수도꼭지 교체, 집의 간단한 수리 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공모로 시범 운영하고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내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현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도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값 하락으로 계약 시점과 계약 만기 시점의 전세 가격이 달라져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산시 청소년 수련관 시설 유지를 위한 예산이 군산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시설 개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군산시는 누수와 균열 등 노후화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의 보수와 리모델링을 위해 내년에 30억 원의 예산 반영을 군산시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전면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편 군산시 청소년 수련관은 지난 1995년 11월 준공돼 안전점검에서 B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익산의 주얼리 산업 부흥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얼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품질 향상과 마케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와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은 21일 주얼리 산업 활성화 및 선진화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주얼리 제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합심을 해서 우리 익산에서 정말 명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명품을 세계에 잘 팔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포럼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주얼리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효근 한국귀금속 보석단체 협의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주얼리 제조 산업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얼리 제조 산업은 주조와 세공, 연마, 표면 처리 등 분업화가 이뤄져 있고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 노동 집약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기술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으로 주얼리 품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주제별 발표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수입 주얼리 업체의 비율 증가 등 현재 시장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동 브랜드 설립과 마케팅,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1월 보석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보완점을 확인해 기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패션산업시험연구원이 운영 중인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는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연구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기업에 이전을 해주고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더 품질이 좋은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러한 걸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주얼리 시장과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12.4%, 3% 성장한 가운데 국내외 시장을 주도할 익산만의 브랜드가 만들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8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8,172명으로 하루 만에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역 효과 감소로 재감염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나흘째 500명대인 512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9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164명으로 2,000명대였던 어제보다 860명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1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447명, 익산 547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9일 기준 1.02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군산 어청도 남서쪽 25km 해상에서 화물 운반선이 침몰했지만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53분쯤 어청도 해상을 지나가던 1,865톤급 화물 운반선이 선체가 기울며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어선에 도움을 요청했고 침몰 신고 1시간여 후인 오전 10시 4분쯤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저체온증을 호소해 응급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군산 모중학교 3학년 A군이 수업시간 도중 기간제 교사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이마와 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초 양측은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합의를 했었지만 최근 A군의 학부모가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글을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고 B씨는 이에 반발해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신과 약을 억지로 먹이고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등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간에 걸쳐 반려견 21마리 중 18마리를 잔인하게 죽이고 3마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기르던 푸르를 죽인 이후 20마리의 반려견을 분양받아 범행을 저질렀고 동물보호단체가 A씨를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KCN 금강방송의 올해 4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들은 지역채널은 뉴스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시청자들의 뉴스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주기를 주문했습니다. 익산과 군산 시민들을 위한 전문 강좌 개설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신설 등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한우 금강방송 대표는 방송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전국 단위 로컬 커머스를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일자리 창출 기본 방향을 기업 유치와 민간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유발 효과 제고,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정했습니다. 또 5대 추진 전략으로 고용 거버넌스 초점화와 농생명 고도화, 신성장 산업 도약화, 문화관광산업 혁신화, 일자리 매칭 신뢰화 등을 추진하며 앞으로 4년간 5조 4,024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62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은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135곳으로 집계됐습니다. 6개 농장이 1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산란계 14곳, 젖소 3곳, 한우 2곳입니다. 전국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414곳이며 이 중 전북이 33%입니다. 한편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사육과 운송, 독축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설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자금이 운용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0억 원의 특별 자금을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면목으로 최대 800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번 특별자금 운용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 금강미래체험관이 한국관광공사의 친환경 추천 여행지에 뽑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생태탐사, 친환경 가치 확산의 세 분야에 대해 금강미래체험관을 비롯해 전국 25곳을 친환경 추천 여행지로 선정했습니다. 금강미래체험관은 금강의 생태와 기후 위기를 주제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야외 생태공원을 조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여행지들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여행정보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김강훈 쌍영방적 대표가 익산시 섬유 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석공예, 섬유, 귀금속, 임의용 4개 분야에서 매년 명장을 선정해 왔습니다. 김강훈 명장은 한지를 실로 만들어 친환경 기능성 섬유로 재탄생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에 대한민국 대한명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명인에게는 연구활동비 지원, 시 홈페이지 등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익산시가 올해도 지역복지 전국 우수지자체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복지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익산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부분 등에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익산시는 7년 연속으로 우수지자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나눔 곳간과 다이로움 밥차 등 주민 밀착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익산 서동시장이 원산시 표시 우수 전통시장에 선정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진관리원 전북지원은 올해 원산지 표시 우수 전통시장에 익산 서동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익산 서동시장은 지난 1993년에 개설됐으며 현재 8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서수면 생활개선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한 해 동안 영농 폐자재 등을 수거해 발생한 수익금을 모아서 이웃돕기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익산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영어 문화학교를 운영합니다. 지역 초등학생과 6, 7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눈이 예보되는 가운데 영하 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익산도 내일 눈이 예보되며 영하 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